번째 그 발표 주제는 컨텐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 저희 역시 그 법무법인 린 소속의 최윤 변호사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발표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린의 최한윤 변호사입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올해 공정위가 업무 계획으로 이제 컨텐츠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2차 저작권 양도 강요 행위 등에 대한 이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저는 오늘 이제 컨텐츠 플랫폼에서의 이제 IP와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웹툰 제작 유통의 구조와 그리고 계약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웹툰 작가들이 이제 플랫폼과 이제 직계약의 형태로 연재 계약을 체결을 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웹툰 기획 소속 작가와 이제 웹툰의 이제 지식재산권 IP를 이제 관리하는 에이전시가 있어서 그 작가가 그 에이전시 이걸 이제 CP라고도 하죠. 컨텐츠 프로바이더와 이제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과는 간접적으로 이제 연재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런 중간에 이제 CP가 웹툰 스튜디오 형태로까지 진화를 해서 이제 글 그린 작가가 이제 분화되고 이제 공장형으로 작품을 생산하는 구조까지 이제 발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웹툰 플랫폼들도 CP나 스튜디오를 직접 만들거나 지분을 투자를 해서 소유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도에 이제 공정위에서 웹툰 사업자 26군데에 대해서 그 웹툰 연재 계약서를 심사하고 시정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주로 이제 약관법 제11조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많은 이제 사업자들의 약관에 그런 별도의 합의 없이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나 아니면 이제 사업자가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 허락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 저작물을 이제 변형 또 뭐 이제 영상을 제작하거나 뭐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제 원작과 이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이제 부과한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2차적 저작권은 그 저작권은 그 원칙적으로 이제 원 저작권자에게 이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플랫폼의 경우에는 원 저작물을 이제 연재할 권리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적 저작권이 이제 그 컨텐츠 플랫폼에 자동으로 양도된다라고 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공정의 시정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정 조치 이후에도 상황이 사실 많이 개선이 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 몇 가지 문제되는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P, 그 이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CP가 이제 작가와 공동 저작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판례에 의하면 공동 저작물은 이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분리 불가능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 않아서 어떤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CP 등이 이제 작가와 공동 저작권을 소유하는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또 저작 인격권과 재산권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공유하는 형태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저작자의 권리를 이제 공동으로 보유한 CP 등이 그러니까 자신을 대표로 하는 대표권을 설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른 창작자들이 이런 대표권 행사에 이제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행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어떤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하는 사례도 다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하나로서 이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이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웹툰을 출판하거나 아니면 뭐 영화 제작하거나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는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그 시장에 따른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이제 포괄해서 뭐 2차적 저작물이라는 어떤 단일 용어로서 이제 계약적으로 이제 규율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창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계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약서상 이제 기재를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금 문제되고 있는 사례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주로는 이제 웹툰 스튜디오 형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스튜디오 방식의 경우에는 각 작품 이제 공정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고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기여도 등을 정확하게 이제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창작과 동시에 즉 뭐 작품을 납품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사업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발생하고 사업자에게 저작권을 이제 양도하는 이제 의미의 계약은 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대금을 받은 이후에 저작 재산권만을 양도하는 이제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뭐 작품의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저작 재산권과 인격권까지 포괄적으로 기속되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 어떤 점을 이제 유의를 해야 할지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공정위의 올해 이제 업무 계획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김종식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정화 법안이라든지 관련한 이제 심사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흐름과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잘 이제 주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연재 계약서 등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제 CP가 원 저작자와 별도의 이제 협의 없이 2차적 저작물을 뭐 작성할 수 있다거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2차적 저작물 작성에 직접적으로 CP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계약이 종료된 후에 2차적 저작권의 이용을 당연히 허락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전제한 경우에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정거래적인 측면에서는 저작자는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경우에 이제까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에도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협의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이제 체결할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권리가 이제 부당하게 이제 제한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분들 입장에서도 작가와 CP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부분도 유의 있게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관련된 우리 판례 입장을 참고를 해보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모든 계약 관계에 대한 불공정 이제 여부를 미리 발견하고 검토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지만 그래도 이제 작가와 CP 간에 계약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어떤 방조 책임이 이제 지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 때도 사실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CP들과 작가 간의 어떤 계약상 불공정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예전과 같이 이제는 그 에이전시와 작가 간의 문제고 플랫폼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의 대응은 이제 좀 지금의 추세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플랫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에이전시에 투자하거나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이제 전체 계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도 필요할 테고요. 또 뭐 이제 공정거래 문제를 조금 비즈니스 측면도 고려하면서 좀 조화롭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림의 IP팀과 같이 좀 신속하고 전문적인 외부 이제 전략 카운슬러와의 상시적인 협업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우리 플랫폼 사업자분들이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향후 전체적인 이런 사업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